사랑에 빠진 플로지. 글 안스베르츠, 그림 엘리네 판 린덴하위젠, 옮김 채용은. 사랑에 빠진 플로지. 플로지는 개를 키우고 싶었어요. 어떤 종류의 개든지 상관없었어요. 그냥 아무 개나 좋았어요. 잘 돌봐주고 듬뿍 사랑을 주고 싶었어요. 개랑 같이 달리기도 하고 싶었어요. 개를 키우게 되면 다시는 칭얼거리지 않고 착하게 지내기로 플로지는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그렇게 약속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안 된다고 했어요. 개는 털도 빠지고 지저분한 발자국도 마구 남긴대요. 아빠도 안 된다고 했어요. 아빠가 가꾼 멋진 마당을 개가 파헤쳐 놓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플로지는 아직도 개가 없었어요. 플로지는 길을 걸을 때 풀밭이나 길가를 구석구석 살펴보곤 했어요. 언젠가 개와 우연히 만나길 바랐거든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떠돌이개 말이에요. 개가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말라도 상관없었어요. 너무 조용하거나 너무 사나워도 괜찮았어요. 플로지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개면 다 좋았어요. 어느 날 플로지는 그네에 앉아 레몬 주스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수풀에서 작은 개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어요. 바로 플로진의 마당에서요. 게다가 주인도 없었어요. 플로진의 슬그머니 손을 내밀었어요. 작은 개는 코를 킁킁거리며 플로지에게 다가왔어요. 갈색 털이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져 있는 지저분한 개였어요. 하지만 플로지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이튿날 아침 엄마는 플로지를 깨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벌써 일어난 플로지가 식탁으로 총총 걸어왔어요. 옷도 다 입고 머리도 양갈래로 쫑쫑 묶고요. 일찍 일어났네? 엄마가 깜짝 놀라 말했어요. 플로지는 빙그레 웃으며 엄마한테 뽀뽀했어요. 그리고 아침밥을 먹으며 쉴 새 없이 종알거렸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던 플로지는 엄마와 아빠가 다른 데를 쳐다보는 순간 소시지와 치즈를 슬쩍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침밥을 다 먹은 플로지는 2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쌩 하고 올라가더니 금세 다시 계단을 콩콩콩 내려왔다가 올라갔어요. 플로지는 평소와 다르게 어쩐지 좀 바빠 보였어요. 부엌일을 마친 엄마가 빨랫감을 들고 현관 쪽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관 앞은 온통 폭풍이 지나간 것 같았어요. 여기저기 잔뜩 묻은 진흙 자국은 작은 발바닥 모양 같았어요. 엄마는 흔적을 따라 플로지의 방까지 갔어요. 엄마가 방문을 열자 플로지는 깜짝 놀랐어요. 방문을 연 엄마도 깜짝 놀랐지요. 엄마가 발견한 건 엄청난 털복숭이 유령이었어요. 개와 아주 많이 닮았어요. 모카예요. 플로지는 개의 목걸이에 달린 작은 메달을 가르치며 가만히 말했어요. 부탁이에요. 엄마, 제가 키우고 싶어요. 아빠와 이야기를 해보자. 엄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카의 주인을 찾을 때까지 플로지는 모카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플로지는 모카와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둘은 같이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곰 사냥도 하고 나뭇잎 속으로 뛰어들기도 했어요. 이웃집 고양이를 놀래주기도 했어요. 풀밭에 눕거나 마당에 구멍을 깊게 파기도 했어요. 플로지는 무릎 위에 모카를 올려놓고 더 신나는 모험을 꿈꿨어요. 플로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조금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그건 바로 마을 곳곳에 붙어있는 알림 쪽지 때문이었어요. 쪽지에는 모카의 사진이 실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주인을 찾습니다. 라고 굵게 쓰여 있었어요. 게다가 전화번호도 있었어요. 아빠와 엄마는 모카 주인한테서 빨리 전화가 오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플로지는 모카와 영원히 같이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플로지는 모카와 산책할 때마다 검정 펜을 꼭 챙겼어요. 그리고 알림 쪽지의 전화번호 숫자 6을 8로 바꿔놓았지요. 아니면 모카 사진에 수염이나 안경을 그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한 아저씨가 플로진의 집 앞에 나타났어요. 맞아요. 모카 주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온입니다. 아저씨는 자기 이름을 말했어요. 엄마는 아저씨한테 커피를 대접했어요. 플로지는 깜짝 놀랐어요. 상상했던 모카의 주인과 굉장히 달랐거든요. 플로지는 모카의 주인이 못된 악당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모카는 아저씨를 보더니 꼬리를 마구 흔들고 폴짝폴짝 뛰었어요. 이 나쁜 녀석, 모험을 찾아 혼자 나가다니 이런 장난꾸러기 같으니라고.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지만 정말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면서 모카를 토닥거렸거든요. 플로지는 기뻐하고 싶었지만 슬펐어요. 아저씨가 모카를 데리고 자주 오겠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엉엉 울었을지 몰라요. 아저씨는 약속대로 플로진의 집에 자주 들렀어요. 플로진은 아저씨와 모카가 오기 훨씬 전부터 목을 빼고 기다렸어요. 그러면 아저씨는 플로진의 집 가까이 왔을 때 모카를 풀어줬어요. 모카는 있는 힘껏 뛰어와 플로지 품에 안겼어요. 만남은 즐거웠지만 이별은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도 개를 키울까요? 하루는 엄마가 물었어요. 아빠는 아주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는 두 눈을 반짝거렸어요. 하지만 플로지는 어깨를 으쓱하고 바닥만 내려봤어요. 플로지는 오직 모카만 키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플로지는 아저씨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저씨와 모카가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플로지는 여느 때처럼 아저씨와 모카가 작은 점으로 보일 때까지 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점이 멈추더니 돌아서는 게 아니겠어요? 아저씨가 뭘 잊으셨나? 플로지는 생각했어요. 플로진의 집으로 돌아오는 아저씨의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가득했어요. 아저씨는 모카가 플로지와 있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만약 모카와 같이 자주 나를 보러 온다고 약속하면 네가 모카를 앞으로 영원히 돌봐도 괜찮아. 플로지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영원히요? 플로지는 다시 물었어요. 그래? 아저씨는 큰 소리로 똑똑히 대답했어요. 플러지는 너무 좋아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네, 약속해요. 그리고 한 번 더 크게 말했어요. 네, 약속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번에는 이웃집까지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네, 약속해요. 플로지의 두 눈이 반짝거렸어요. 플로지는 너무 신이 나서 모카와 엉터리 춤을 췄어요. 아저씨는 배를 잡고 웃으며 눈물을 훔쳤어요. 자, 이제 모두 잘 된 거야. 아저씨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끝.